수사 이어갈게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추가에 관해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아예 이 사건을 빨리 이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방송에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사건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서울청에 갖고 갔다가 MBC에서 보도하니까 다시 카톡으로 가져가라. 애따 네가 해라 그러고 넘겨줬다는 그 신속 이첩을 위해서 심지어 담당 경찰서장까지도 패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백혜룡 경정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건데요. 경찰서장이 처음에는 마약 밀수에 관세청 직원도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에 만족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용산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세관 직원 수사를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2주 뒤에는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관세청은 빼달라는 취지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저쪽 애들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래서 청문회가 좋은 거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이 사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이게 우리나라 마약 수사 사건 규모로 봤을 때 랭킹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랭킹 1위는? 랭킹 1위는 부산에서 있었던 대규모 조폭 관련된 그거였는데, 그걸 빼고 나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하면 역대 최대 구매 27kg예요. 이게 도매로 800억이고 소매로 하면 2,200억 원어치입니다, 이게. 저는 그거보다 몇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이게 사실 더 한 명씩 충격적이잖아. 시키면 거의 250만 명까지도 투약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낸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기네스북에 올려주면서 막 대서특필하고 어마어마한 탑뉴스로 나와야 될 사안이야.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이가 뭐 했어? 마약 근절, 마약 퇴치. 이거에다 올인을 걸었잖아요. 그러다 삐걱 어긋난 게 이태원 참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 그럼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검찰이 오히려 빨리 잡아다가 그렇지.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마약 근절 시키고 있다.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맞아.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은 그건데? 근데 아예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행정 절차까지 무시한 거야.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을 무시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왔으면 국수 보내가갖고 신고해갖고 이거 국가공무원이 연결돼 있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라고 신고 국수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것도 빨리빨리 이첩하고 해야 되는데 무려 두 달이 넘도록 언론 발표를 꽁꽁 묶어놓고 막은 거예요. 그 막은 목적은 뭐냐? 여기에 관세성이 들어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이 같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지랄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관세청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뭘까? 관세청이 만일에 그런 개인적인 일탈을 통해가지고 어떤 놈이 진짜로 마약범한테 돈 받고 그러니까 한 놈이 일탈을 했으면 한 놈이 일탈을 해갖고 그거를 했으면 그 놈만 잡아줘주면 돼. 그렇죠. 천하의 나쁜 놈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죠. 꼬리 자르기 가능하죠. 이번에 들어온 마약을 갖고 들어와서 잡힌 사람이 6명 정도 되는데 얘네가 27.8kg, 28kg를 들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애매해. 애매하다. 50kg면 50kg. 100kg면 100kg지. 왜 27kg? 저는 23kg가 빠져나갔다고 봐야 돼. 개인적으로는. 아, 원래 통은 50이 들어왔는데 그렇지. 잡힌 것만 27이다. 그렇지. 왜냐면 이와 관련해갖고 대부분 마약 사업하는 애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만들어서 보내는 애는 도매 단위로 끊어서 보낸단 말이야.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시겠지만 아니 근데 잠깐만 새우 말씀 잘하셔서 새우는 어떻게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죠? 그래도 또 내가 마약 사업하는 줄 알겠는데 마약 금절을 위해서 제가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동남아 관련해서 마약 사범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야. 그래서 한국에서 마약 제조를 하다가 중국으로 막 넘어오던 초기에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꼬치집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아, 도원결이 하시던 분. 아니, 그 도원결의는 안 했고, 네. 그냥 한국 사람이나 우연히 신라청이나 이 양꼬치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 마약 사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연히.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런 사람들은 원료 단위로 물건을 제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원료. 드럼통, 깡통. 아, 원료를 원료. 받잖아. 네네. 그 원료를 받으면 이게 몇 킬로그램이 나와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구나. 정확하죠. 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간에서 나오는 무게하면 중간에 빼돌리는 게 되기 때문에 아. 물건을 팔 때도 정량으로 끊어가지고 딱 그 물건을 내놔요. 아. 이게 애매하게 23.5kg, 뭐 25kg 이렇게 내놓으면 이 새끼야 내가 원료를 거기 맞춰갖고 100kg를 줬으면 물건이 50kg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계산이 있다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끊어갖고 안 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27.5kg 6명이 가서 6살 4.5kg 거의 5kg씩 들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얘들 6명 뿐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지. 오. 아무튼 이건 내 추측이니까 여러분한테 그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은 소매가 아니야. 도매야. 엄청난 규모야. 2,200억 원어치를 갖고 들어가려고 잡힌 것만 2,200억 원어치에 가까운 물량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통과시켜 주려고 하면 한 명으로는 커버리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얘네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한두 놈이서 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를 해주는 게 단독범이었으면 어떤 한 놈만 해갖고 그렇지. 딱 해서 가면 되는데 이게 단독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따라서 영등포 입장에서도 세관원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관세청을 사실은 더 수사를 더 수사해갖고 그렇죠. 더 많은 놈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건 그리고- 진짜 댓글에서처럼 송 작가님만 할 수 있는 출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그리고 그 뒤에도 있었을 것. 그리고 그 당일날에도 분명히 빠져나간 놈은 있었을 있다. 거라는 거야. 이미 시중에 풀린 마약이 꽤 될 것이다. 그렇죠. 이미 어떤 형태로든 통과를 해버렸으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들어왔겠죠. 거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게 세관원과 연결된 조직 범죄였음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관세청 빼달라고 그 난리를 쳐댔구나. 심지어 이런 사건이 있게 됐으면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다. 그 조직원들이나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포섭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그 포섭해놨어. 이 정도잖아. 근데 이번 사안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관세청장부터 다. 세관장 그리고 통관 이과장, 이게 통관 이과장이 백경장을 찾아온 거고 네. 같은 날. 그리고 인천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가서 만난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백경장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백경장한테 와서 한 얘기야. 통관 이과장이 저뿐만 아니라 그 과장님과 입을 막아주시면 서울청 쪽은 저희 세관장님 가 계시고요. 저희 관세청장님도 더 높은 데랑 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높은 데는 국수본밖에 없거든. 서울청보다 높은 데는. 이런 식으로 청장부터 밑에 있는 담당 과장까지 전부 다 동시에 압박을 하고 청탁을 하려고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관세청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세관도 움직이고 경찰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윗선이면 어마어마한 윗선인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탑이 아니면 VIP가 아니면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VIP 아니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관하고 경찰을 동시에 어떻게 간장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직의 보스야. 마약 쪽 가져오려고 하는데 보스가 관세청을 흔들고 경찰을 흔든다? 조직의 보스가? 조직 보스가 아무리 뇌물을 많이 줬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뭐 서장 정도 했으면 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려고 하면 아주 높은 놈이 탑다운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도 스모킹 건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그건 스모킹 건인 거죠. 네, 스모킹 건이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있어 이 조병로라고 하는 인물이 조병록 경무관. 경무관이 왜 끼어들었으며 왜 이 새끼를 경찰청에서도 이걸가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자체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조병로라는 경무관은 이종호가 그 단톡방에서 우리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럼 이종호도 얘가 뭔 짓을 하던 놈인지 너무 잘 알고 거라는 있다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조병로라고 하는 인간은 매우 이력이 특이합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원래 관세청에서 관세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경찰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관세청과 경찰청 차이를 연결할 수 있고 이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잘하던 사람인 거고, 실제 그 인천공항 안에서 지금 이 파트예요. 이 파트 안에서 공항경찰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공항경찰을 담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냐? 영등포서에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뭔 의미일까요? 얘는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람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관세청 출신, 경찰 출신, 영등포에도 들렸던 사람, 이 모든 요직들,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요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앞세워서 로비를 하려고 했고 인맥들을 쑤시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얘가 책사를 한 거지, 책사를. 그러네.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얘가 거의 마름격이네. 양쪽 행정기관, 경찰과 관세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휴멘트가 있고 그렇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가 오더를 내리면 이 마름이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움직여가지고 마약은 그렇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 이쪽에는 일단 먼저 영등포 서장 조지고, 야. 그다음에 서울청장 조지고, 요렇게 압박을 주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지가 마지막에 싹 밀고 들어와서 지금 용산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이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일 잘했다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파? 이런 괘씸한 새끼가 있나?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럼 같은 편을 조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관세청 쪽에도 사실 따져보면 관세청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잖아. 그럼요. 근데 관세청장이 이 조병로 말을 듣고 국수본 찾아가서 빌고 세관장이 경찰청장 찾아가서 빌고 할 때는 누군가 거기 가서 얘기를 하세요라고 조인을 해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뭐 관세청이 국수본에 들어가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이거 좀 봐주시죠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양쪽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야, 조병로가. 그러니까 얘가 마름이네. 얘가 밑에 노비들 부리는 마름이고 그 위에 마름한테 오더를 내린 VIP가 있는 거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스모킹 건이라는 이름으로 홈랜드 같은 미드 있잖아요. 시즌 8개 나온 한 시즌당 13개씩 드라마가 나와요. 와, 미국 CIA. 저 이거 이런 드라마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천룡팔부나 영웅문 수준이에요. 이거 대본 쓰려 그러면. 진짜 이게 너무 방대할 것 같고 그 안에 스모킹 건이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려요. 드러난 거. 왜?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조병로의 말을 듣고 백혜령 경정을 말하자면 좌천을 시켰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조병로의 혐의 사실 내지는 그 징계 고발 사실을 아예 징계가 아니라 무마를 시켜버린 사람이야.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얘보다 조병로가 훨씬 높은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근데요, 아까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청문회를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청문회를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냥 보도 나온 것만 보잖아요. 그것도 헤드라인 정도만 본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송작가 TV 애청자분들은 이제서야 그 모든 큰 그림이 다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송작가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 큰 그림이 이제 다 보이는 거지. 아, 그랬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가 보이는데 그 청문회만 잠깐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잠깐 접한 사람들은 이 큰 그림 자체는 못 너무 본다는 복잡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래서 이러고 만다는 해결책은 매우 단순해요. 조병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전화를 4번을 바꿨어요. 분실 신고를 해가면서. 네. 야, 근데 보통 내가 공무원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전화번호 밟아. 그 전화를 쓰던 사람이 전화번호를 분실인데 내 번호를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닌데 폰을 잊어버렸는데 번호를 바꾼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냥 일개 평범한 시민입니다만 아니 그 작가들이 내 번호를 알고 있는데 딱 이 번호를 바꾸면은 섭외 전화를 못 받는 그렇지. 거잖아요. 생업이 무너지는 생업이 거예요.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번호를 어떻게 바꿔? 이거 이제 청문회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번호를 바꾸고 나서요. 바꾼 전화기로 네. 경찰, 검찰 뭐 이쪽에 엄청나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전화번호가 바뀐 걸 알리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즘은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1년간 되지 않아요. 응? 자동으로. 그렇지. 자동으로 착신 전환도 되지만 네. 자동으로 문자로 이 번호가 이 번호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소록으로 이거 보내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그거를 안 하고 일일이 전화를 해갖고 저 누군데요. 이거 아니래. 이거. 그래. 저 누군데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전화번호를 바꾼 건 새 전화번호로 기록을 안 남기면서 전화했다는 내용을 안 남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바꾼 전화번호기를 하나 더 낸 거야. 이 새끼는. 분명히 옛날 번호 분실 신고했다고 하지만 안 버리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폰을 하나 더 뽑아가지고 왜냐면 요즘 폰을 안 뽑으면 옛날 번호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옛날 전화번호로 해갖고 들키지 않도록 내가 무슨 청탁을 하나 무슨 얘기를 하지 않도록 바뀐 전화기로 갖고 이직거리를 한 거야. 그래놓고 그 전화번호를 또 없앤 거죠. 4번을 없앴다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결국은 이 새끼가 바꾼 전화기들에 관련된 통화 주소와 통화 내역을 뒤져보고 보면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지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 다 알 건데 이게 관세청은 청장부터 과장까지 경찰청은 서장부터 서울청장, 영등포소장, 그 다음에 청장 안에 있는 각종 뭐 폭력계, 뭐 형사계, 뭐 강력계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여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썩어 있는 조직이고 얼마나 지금 일원화돼 있는 조직인가 얘네들이. 그리고 관세청과 경찰과 검찰이 왜 이 사건을 지금도 제대로 안 밝히고 쉬쉬하고 있는 거야. 마약과의 전쟁? 전쟁은 무슨 개뿔이야. 마약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한 거지. 이렇게 야. 돼버리면. 진짜 우리 긍정의 힘 언니가 저쪽 애들은 전화도 잘 바꾸고 얼굴도 잘 바꾸고 라고. 아 정말 우리 이거는 작가가 한 명 있을 수 없어. 팀을 이뤄가지고 작품을 써야 돼. 이 정도면 우리 박봉송 씨 그 신의 아들 그 얘기 신이라 불리는 신불사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화야.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계속 만화가 나와. 어? 팀에서 내는 건가요? 팀에서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한 20년 신불사처럼 한 20년 스토리를 만들었어도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다 못할 것 같아요. 시즌제를 해도 한 10년, 15년 시즌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니, 10년, 진짜 아니 15년. 사건이 그리고 계속 생겨요. 계속. 얘를 1개월만 더 사회에 풀어놓잖아요. 1년치씩 스토리가 늘어요. 그리고 어차피 주인공은 중간중간 바뀌어.
한 애 여자애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불사 주인공 피터팬이랑 똑같다니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애가 나중에는 전 세계 경제를 다 말아먹고 폭력 조직과 모든 행정기관과 나중에 외계인하고까지 싸움을 하거든? 지금 거의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신불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역시도 이게 최혜병 특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혜병 사건도 굉장히 우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따져놓고 보면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이죠. 근데 이거는요, 최혜병 사건보다 내가 보기에 최소 규모가 5배에서 10배는 커, 지금. 와, 이거는 진짜 홍장미님 말씀처럼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더한 느낌이네요 하셨는데, 멕시코는 대놓고 우린 깽단이야 하니까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린 깽단이 아니에요 하면서 깽단 같은 짓을 하니까 나는 문제지. 자꾸 한동훈이가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2년 가까이 법무부 장관 했지만 도대체 밝혀낸 게 얼마나 있고 근절시킨 게 얼마나 있냐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복현이가 금융감독위원장 하면서 지금 TMF 사태 벌어졌는데 뭐 했노?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는 단속을 하거나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은폐 내지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쓴 거예요. 수습, 여기서 말하는 수습이란 VIP가 벌여놓은 수많은 사업과 관련돼서 혹여라도 새어나올지 모르는 그렇지. 일들에 대해서 수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따져놓고 보면은 원희룡이는 더럽게 수습을 못하는 새끼인 거야. 어? 걔는 판판이 다 들켰잖아.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이종호나 아니면 김영현이나 지금 그 경찰 관련해서 관세청 요거 조지고 있는 이 조병로 같은 경우는 겁나 똑똑하게 일 처리를 지금까지 잘해왔단 말이야. 잘해왔네. 우리가 몰랐잖아. 그러면 이제 VIP가 이런 얘기 하겠네. 내 이래서 정치인들은 못 믿어. 멍충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야. 응.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은 라마다 르넥상스 볼케이노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관이 명관이야 이러겠네요. 네.